안녕하십니까, 해설관 고태일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영화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좋은 소식 하나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리뷰에서 아트카드를 언급했었어요. 줄을 서 있는데 앞에서 10장씩 받아가더라. 그래서 나는 못 받았다. 그것도 첫 회 때. 제가 이야기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불만이 있으셨겠죠. 어쨌든 이야기가 들어갔는지 이번에 수정이 되었더라고요. 한 명당 2장의 카드만 받을 수 있게끔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참 다행이에요. 저 진짜 안 모으려고 그랬었는데 다시 모아야겠어요. 이런 것들은 아주 칭찬합니다. 롯데시네마 칭찬해요. 자, 영화 어떻게 봤냐면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러닝타임이 163분이에요. 2시간 40분이 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루하지 않게 봤습니다. 제가 조조영화를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만 졸려도 이게 감이 오거든요. 없었어요, 그런 거. 보이즈 어프레이드가 179분,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어리 154분,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가 140분, 플래시가 144분. 최근에 본 영화들이 대부분 2시간을 넘는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롭게 본 영화였습니다. 뭐 사실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좀 지루하게 보셨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재밌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화는 리뷰가 좀 늦었어요. 왜냐면 고민이 또 많았거든요. 이 영화가 가장 블록버스터에 가까운 영화였기 때문에 다른 유튜버들이 리뷰를 많이 했을 텐데 그 얘기가 제가 할 얘기랑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뭐 아날로그 액션이 좋았다, 톱령 지렸다, 파트 1이라서 아직은 섣부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것만 가지고 재밌었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뭐가 있는데 막 단어도 안 떠오르고 막 정리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좀 차별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미션 임파서블 7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저만의 또 개인적인 해석 그리고 아쉬운 점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다가 공감이 가셨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훑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이야기했던 러닝타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저와 같이 재밌게 보셨을 수도 있고 누구는 좀 지루하게 느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163분 너무 길잖아요. 길어요. 영화 보기 전에 커피 마신 분들은 100% 화장실로 가십니다. 뭐 먹는 걸 추천 안 드려요. 영화로 들어가 보면 좀 건조한 무드가 있긴 합니다. 초반 대사나 표정이 좀 딱딱하거나 차분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사막신 같은 경우는 바람 소리하고 총소리밖에 안 들려요. 고요하죠. 이게 업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아예 극적으로 몰아치는 효과를 느끼시거나 반대로 쳐질 때는 긴장감이 탁 하고 놓아질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세 본 건 아니지만 최근 개봉한 영화 중에서 가장 농담이 적은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무미건조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또 액션 시퀀스가 많이 보던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막씬 같은 경우는 제로 다크 서티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공항씬 같은 경우는 본 얼티메이텀에서 워털루역이 생각이 났고요. 기차씬은 얼마 전에 본 인디아나 존스나 익스트랙션 2를 또 연상하기도 했습니다. 주라기 공원도 생각이 났어요. 다 보던 것들이죠. 영화에 많이 나오는 액션씬들. 종합적으로 익숙하고 건조해서 재미가 없고 호흡이 느리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재밌다고 느껴졌습니다. 일단 이게 최근에 유행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퀀스를 길게 일단 가져가고요.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액션을 총망라해서 보여주거든요. 인디아나 존스도 그랬고요. 익스트랙션 2도 그랬고 보이즈 어프레이드도 그랬습니다. 좀 몰빵한다고 해야 되나? 시퀀스나 씬들을 잘게 쪼개는 게 아니라 크게 구성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번 영화도 액션 시퀀스를 굉장히 길게 가져갔는데요. 상황을 주고 그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변수들을 모두 쏟아낸 것 같은 느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는 매번 밥을 먹잖아요. 매번 똑같잖아. 그래서 또 똑같은 밥인가? 해서 숟가락을 딱 찔러 넣는데 아주 꾹꾹 눌러 담겨 있는 거야. 밥알이. 거기서 한번 놀라고 또 이걸 뒤집어 봤더니만 그 안에 계란 후라이가 하나 들어가 있던 느낌? 익숙한데 특별한 거지. 사실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러 갈 때 실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액션의 양이 적거나 액션의 방향성이 다를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스타워즈가 개봉을 해서 보러 갔는데
광선검을 쓰는 게 아니라 막 총을 계속 쏴. 아니면 육탄전을 한다든가. 혹은 영화가 로키, 권투 영화인데 막 총 들고 설쳐. 이거 아니잖아. 미션 임파서블은 관객들이 이 시리즈에서 원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관객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영화를 보고 나면 아주 개운하죠. 뭔가 한 건 한 것 같고 기분이 좋죠. 오토바이 타고 날랐죠. 카체이스 또 나왔죠. 기차씬 있었고 잠수함도 나왔죠. 칼, 총, 주먹 액션 다 나왔죠. 육해공 수단 가리지 않고 다 나옵니다. 그것도 촌스럽지 않게. 근데 또 액션이 많다고 해서 다 재밌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액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루한 영화가 얼마나 많아요. 밥을 양푼이로 준다고 해서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액션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바로 긴장감, 서스펜스라고 생각을 해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올해 본 액션 영화 중에, 올해 본 스릴러 중에 가장 서스펜스가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관객이 영화를 보게 하는 힘,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서스펜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주얼 서스펙트 각본을 쓴 크리스토퍼 맥쿼리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서스펜스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더라고요. 영화에서 극초반 고요한 가운데 잠수함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이라든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사막 한가운데에서의 총격전, AI 기술로 CCTV를 속인다든가 핵폭탄을 해제하려면 퀴즈를 맞춰야 된다든가 초반만 이야기했는데도 많은 장치들이 들어가 있죠. 아주 득실득실합니다. 긴장감이 유지되게끔 곳곳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큰 흐름을 한번 놓쳤다고 하더라도 다른 작은 목표가 다음에 오게 돼서 관객이 지루하지 않게끔 동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긴장감들을 느끼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재밌게 보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영화 긴장감이 매우 좋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석일 수도 있고요. 예측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개의 기사를 보니까 미션 임파서블 1편과 닮아있다라는 글을 몇 개 봤어요. 미션 임파서블 1편과 닮아있었나? 잘 모르겠어서 영화를 또 봤죠. 다시 봤죠. 근데 다 보고 났는데 뭐가 닮았지? 닮은 것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좀 신기했던 게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로그네이션, 폴아웃, 데드 레코닝까지 미션 임파서블 3편의 연출을 맡았잖아요. 이번에 1편을 보고 나니까 이건 노렸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맥쿼리 감독이 1편의 요소들을 하나씩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1편에서 로프 액션이잖아요. 이렇게 탁 하는 거. 이 로프 액션 같은 경우는 로그네이션에서 낙하씬이 있거든요. 이 낙하씬이 생각이 났고요. 1편의 오프닝에 보면은 그 세트장 같은 게 나오는데 폴아웃에서 이 세트장을 또 표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1편 엔딩 부분의 기차씬 같은 경우에는 요번 데드 레코닝의 기차씬과 또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편을 분해해서 한 편 한 편 한 편 만드는 거야. 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로 키트리지가 나오는데 키트리지가 1편에 나왔던 것을 보면 정말 1편을 닮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유사성이 있어. 아니야, 노렸어. 근데 감독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사실 우연일 수 있거든요. 워낙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모든 액션들이 이제는 전형적이라고 불리는 액션이 돼버렸으니까요. 우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영화에서 좀 특이한 점이 에단보다 더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그레이스죠. 어찌 보면은 일사보다도 더 분량이 많아요. 여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일사보다도. 그리고 여기에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적어놓은 노트를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고 넘어간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에단이 미션을 받는 장면이었는데 건물 안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미션지를 에단에게 건네는 장면이었어요. 이때 에단이 대사를 치거든요. IMF에 온 걸 환영해. 뭐 이런 대사를 뱉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그레이스와 신입 IMF 요원 이 두 장면을 놓고 봤을 때 아마도 이번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은 시작과 끝이라는 테마를 담고 있지 않나 추측해봅니다. 기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서 미션지를 받을 때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대사를 친다거나 드라마를 보여주는 경우가 로그네이션 말고는 딱히 생각이 안 나거든요. 또 그레이스가 IMF에 합류하는 과정을 성장기처럼 다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단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번 빌런인 가브리엘은 에단이 IMF에 가담하게 된 원인, 에단의 시작과 연결된 인물로 그려지게 되죠. 또 이런 대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1편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뭐 키트리지도 있었지만 이 1편은 미션 임파서블 영화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에단의 팀이 산산조각난 영화이기도 합니다. 계속 시작과 끝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일 수도 있지만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대변되기도 해 보입니다. 최첨단 무기와 시스템들이 영화를 둘러싸고 있고요. 그것에 맞서거나 사용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탑건 매버릭을 떠올리게 하죠. 톰 크루즈가 최근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꽂혀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점점 사라져가는 역사, 그리고 새로운 색상들, 새로운 것과 헌 것. 최근에 나온 영화들이 다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톰 크루즈가 노렸다고 봐야겠죠? 옛 것은 좋은 것이요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후의 미션 임파서블은 이제 나이가 들어버린 에단을 대신해서 그레이스에게 시리즈는 넘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IMF의 시작이 되었던 가브리엘을 정리하거나 과거를 청산할 수 있겠죠. 이것도 아니라면 IMF가 해체되는 내용으로 가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즈가 끝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재밌자고 하는 추측입니다. 만약에 데드레코닝 파트 2가 나왔는데 제 말이 맞다면, 한 개라도 맞다면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지순례 왔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짧게 하나 더 해보자면 이번 영화는 크게 보면 열쇠를 찾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1번 키 찾고 2번 키 찾고 이 1, 2번 키를 사용하는 용도를 알아내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저는 여기서 키가 2개인 이유가 바로 미션 임파서블의 주 테마인 팀워크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의 키로는 엔티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마찬가지로 한 명의 캐릭터만으로 액션을 전개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복합적으로 미션을 수행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카 체이스에 나왔던 수갑도 살아남은 것처럼 묘사됐던 파리도 모두 팀워크의 일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 2에서는 팀워크가 더욱 발휘되어야 하는 미션들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마음에 들었는데요. 하나 아주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바로 가브리엘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에사이 모랄레스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이 배우가 연기를 못한 건 아니에요.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보는 배우였음에도 불구하고 포스 있는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쉬웠던 건 액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능캐라고 생각을 했던 빌런이 중반부부터 액션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상대와의 밸런스가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중간에 나오는 누군가를 죽일 정도로 강해 보였냐? 모르겠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거든. 또 후반부에는 에단과 혈투를 벌이는데 그 정도인가? 그 정도로 싸움을 잘하는 캐릭터인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캡틴 마블이 달리는 느낌이었어요. 뭔지 알겠죠? 존윅이 뛰는 모습 같은 거? 굼떠 보이는데 굉장히 센 인물이래. 파워가 있어 보이는데 파워로 승부하는 캐릭터도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할까요? 자, 그러면 오늘 리뷰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인스타그램 키노라이츠 왓챠피디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 채널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 리뷰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